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종배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국회와 정부가 약 4조 원 안팎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이 3차 확산세가 상당한 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히 이제 영업 제한 업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이 고용 취약계층에게 선별 지급한다는 게 기본 방침인데요. 여기에 이제 1조 3천억 원 상당의 백신 구입비까지 합치면 총 예산 약 5조 원대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3조 6천억보다는 조금 증가한 정도인데요. 정부는 아무래도 좀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서 내년 예산안에 총액 규모를 늘리는 데는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예결특위 위원장인 정성호 의원 등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선별 지급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 규모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효과가 충분할지 좀 일각에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제 이런 비판 여론들이 무마되고 정부 여당이 현 방향대로 관철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별은 그냥 뭐 기정사실로 깔고 가네요. 네. 그렇죠? 지금 산을 넘어야 될 게 꽤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선별이라 하지만 오늘도 어제죠. 이재명 지사가 또 호소 문자를 또 보냈다고 합니다. 네. 아마 1차 때는 이제 보편적으로 지급을 했고 2차 때는 선별인데 1차 때는 좀 효과가 좀 검증이 됐는데 2차는 좀 아직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은데 그 산도 넘어야 되고요. 네. 설사 선별로 뭐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확보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뉴딜 예산 이런 걸 깎아서 하자고 하기 때문에 넘어야 될 산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국채 발행은 절대 안 된다. 네, 뭐 이런 절대 안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선 끊고 그러니까 다른 거에서 깎자. 네. 그게 이제 뉴딜 예산에서 10조 깎자 이런 거죠. 그렇죠. 그거 깎아서 이걸 하자. 음. 예. 그런데 네. 이제 뭐 민주당은 뉴딜 예산을 못 깎는다 이러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BB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건데요. 예. 지금 이재명 지사가 또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부 이제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 가지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또 자기 정치하고 있다. 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느냐. 뭐 여론을 좀 방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해하는 비판적인 기류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보도들이 또 일각에서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지급 관련해서는 여론적인 측면도 있고 오히려 당 안에서 논쟁을 제대로 해서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짚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텐데 아마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저건 자기 정치니까 괜히 좀 회방 놓는 거다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여기는 것도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여당이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가 따로 있을지요. 그렇죠. 뭐 2차 때 이제 뭐 지금 뭐 이거는 사실은 뭐 그 결과는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제 선별로 된 거고 이재명 지사는 계속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지급하는 걸로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2차 때 검증이 잘 안 됐어요. 효과가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좀 다 지급해서 경제 부양에 특히 좀 1월달, 2월달 설날까지 그때가 또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까지 합친다 그러면 선별보다는 보편적이 좋은 게 맞는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두 사람 대립하는 모양새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이게 효과 부분보다는 누가 주장하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그런 뉘앙스도 좀 이제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 두 사람의 어떤 입장 차에 따라서 또 편이 갈린 듯한 느낌이 또 없지 않아 있죠. 그 사람을 좀 상징하는 것처럼 네, 돼버렸기 그게 때문에 돼가지고, 이제 지금 네네네.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중요한 돈이고 중요하게 지급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좀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순증이냐 아니면 삭감이냐 네. 그것도 하나의 쟁점인데 이제 그 역대 관례로 보면 그 이제 막판 벼락치기 호텔방 하고 들어가서요. 거기서 네. 이제 그 기재부 관료하고 여야 간사 간에 마지막 그냥 네. 주고받기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소위라 그래서 소위. 네. 소소위. 소소위 소소위. 그런 얘기죠.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다주택자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국토위원회와 기재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에는 소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박병석 의장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는데요. 개정안을 보게 되면 이제 국회의원 당선인이 부동산을 포함해서
사적 이해관계 관련 재산을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걸 어길 시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이제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이해충돌 의견을 고려해서 원구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정 상임위에 있어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선임을 할 수 없도록 한 건데, 지금까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선언적 권고적 규정이었기 때문에 좀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갑자기 얘기가 된 건 아니었고요. 지난 6월에 정부가 제출한 안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제출한 안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무위에서 거의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시한은 다가오는데요. 이를 띄우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의장이 이제 별도 안을 이제 낸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이해충돌 거죠. 방지 법안이 지금 한 번도 찬반도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올라간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네. 그 이른바 공직자가 자기 직무 관련돼서 이해관계가 있을 때 회피하거나 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이해충돌 방지법이라 하는데, 이게 크기는 달라요. 뭐 법안에 따라서 뭐 국회의원도 포함시키고 뭐 이런 법안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전혀 검토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전혀 찬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정무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했는 거에 대해서 아마도 비판 같은 걸 조금 막기 위해서라도 박병석 의장이 살짝 올려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걸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해야 되는 우선 처리 법안에 들어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그렇죠. 있는데 강간 무소식인 거잖아요. 빠졌어요. 왜 네. 빠졌냐면 본인들 겁니다. 이게 다 본인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공정경영 3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도 뭐 당연히 하는 것 같은데, 여당 야당이 공의 요구는 또 공감이 형성이 돼가지고 네. 싹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6월에 정부가 제출한 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에는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예요. 근데 이제 여야 찬반 토론도 한 번 없었다라고 하고요.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안보다 조금 더 강화된 법안인데 소위 회부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당과 야당 서로 남 탓을 하고 있거든요. 여당은 이제 공정경제 3법 등의 좀 주요 현안들이 급하다 보니까 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다라는 뉘앙스인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여당이 뭐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먼저 굳이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고양이가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을 달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별로 달고 싶지 않은 거겠죠. 이거죠. 네. 국회법이나 선거법 빨리 바꿔야 되는 거는 정말 정말 번개처럼 바꿀 거예요. 본인들한테 좀 불리하거나 손해를 볼 만한 법안은 끝까지 안 돼서 다음 회기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것도 뭐 그런 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약간 눈속임이죠. 이 법안을 어떻게 토론하든지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든 논의가 돼야 되는데 딴 거를 지금 살짝 넣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것도 뭐 의장이 하긴 하지만요. 이해타산이 맞아갖고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미루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그 두 가지 문제 잠시 후 바로 그 집권 여당 민주당의 그 최인호 수석 대변인하고 인터뷰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때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중국이 자신들의 김치 제조법을 국제 표준화기구 ISO 표준에 맞춰 제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구시보는 중국이 주도한 김치 산업의 6개 식품 국제 표준을 제정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이 ISO 인가 획득으로 인해서 김치 종주국인 한국이 굴욕을 당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이 김치 국제 표준 제정으로 인해서 중국의 김치 산업이 국제 김치 시장에서 기준이 됐다라는 주장도 이었는데요. 이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ISO 국제 표준 제정이 중국의 김치가 국제 표준이 된 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농식품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김치에 관한 식품 규격은 2001년 유엔의 국제식량농업기구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이미 국제 표준으로 정한 바가 있다라면서 이번에 ISO에 제정되는 내용은 이제 파오차이, 이 스촨의 염장 채소가 등록된 거지 전자 김치가 등록된 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ISO 문서에도 파오차이로 명시가 하면서 해당 식품 규격이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소위 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서 양국의 감정 문제를 더 건드리는 게 아닌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치가 아닌데 그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식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예. 파고 차이가 네. 뭐 드신 분들이 있겠지만 맛이 뭐 달라요. 그리고 그냥 절임 그렇죠. 채소 절임이에요. 채소 절임. 그래 따지면 전 세계에 다 김치가 있게요. 제가 볼 때는 그 환구시보는 김치 맛도 못 보고 모를걸요. 정확한 김치. 모르니까 이따위 기사 쓰고 있는 거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알면은 이런 기사를 아무리 무슨 뭐 그 의도를 깔고 하더라도 쓸 수가 없죠. 왜?
달라도 너무 다른데. 너무 달라서 달라도 아니 어느 정도 비슷해야 어떻게 뭐 갖다 붙이죠. 이거 완전히 그래서 다른 건데. 저는 뭐 이건 농담 좀 쫀데 예. 우리 김치 한번 줬으면 좋겠어. 진짜 맛있는 저희 왜 그걸 공짜로 왜 줘요 지금? 조금만 해라. 맛보라고. 좀 싸게 주는 걸로 싸게. 알게 좀 하라. 알고 예. 좀 쓰라고. 영 다른 걸 갖고 그걸 김치라고 하느냐 예. 이러고 싶어요. 물론 이제 황구시보에서 뭐 진짜로 일종의 오보를 낸 건지 아니면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중국발로 이렇게 좀 우리 문화를 포함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문화를 편입시키려는 혹은 약간 출처 명기를 좀 바꾸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의도 없이 실수를 한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뭐 한복도 뭐 중국에서 온 거고 뭐 명나라 때부터 이게 전해진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난리가 한번 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게 아니냐, 관이 주도해서 지금 일부러 김치도 띄우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계속 가시지가 않고 있는 거죠. 김치 김자도 모르면서 뭔 그런 소리를 하는지 참 어이가 없는데 지금 또 문제는 이 항구 15 했던 걸 갖고 우리나라 또 언론에서도 굴욕을 당했다느니 이렇게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굴욕 당하려면 뭔가 이게 먹혔을 때 굴욕 당하는 거죠. 엉뚱한 얘기 하는 걸 갖고 굴욕이 당할 리는 사실 없거든요. 굴욕 당했다고 써서 굴욕을 당하고 있죠. 그걸 굴욕 당한 것처럼 더 느껴지게 만드는 건데 사실은 맞지도 않는 말을 한복도 마찬가지고요. 이 김치 같은 경우는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건데 이걸 썼다 해가지고 그게 뭐 진실이 되는 게 아닌데요. 우리가 경험칙으로 네. 원래 원조 내세우는 거 보면 뜨내기더라. 원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원래 진짜 원조는 간판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음식점 기준으로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조라고 씁니다, 아닌 사람들. 원조 하니까 옆집은 진짜 원조. 네. 그 옆집은 내가 진짜 원조. 이게 다 뜨내기더라. 내가 정말 원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알아야 되겠고 일본에 산케이가 있으면 중국엔 환구시보가 있는 것도 우리가 네. 까먹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네, 무슨 뭐 이게 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하니까 무슨 뭐 대단한 언론인 것처럼 그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중국 전문가하고 인터뷰했는데 그렇게 보면 중국 언론치고 안 중요한 언론 하나도 없다. 네, 전부 다 그 관영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좀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함께 하고요. 우리도 좀 조심. 이거 다 쓸 필요 있습니까 싶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 제 얘기가 언론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인용 보도할 필요가 있느냐? 네. 인용 보도가 아니라 이제 그 비판 보도는 해야죠. 예, 그거는 맞죠. 좀 이렇게 정신 차려라. 저희처럼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걸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황구시보 보도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이 굴욕을 당했고, 그래서 한국 언론들이 그래서 분개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썼거든요. 근데 황구시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매체들이 그걸 보고 사실을 알아서 인용 보도를 한 건데, 황구시보는 어떤 한국 언론이 분개하고 있다고 쓴 건지 뭐 예측을 하고 예상해서 예언적인 기사를 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신기한 곳이에요, 아무튼. 아무튼 그 언론의 기본 소양이 의심되는 보도를 참으로 많이 한 곳 가운데 하나가 환구시보라는 점만 좀 환기를 하겠고요. 거기에 말릴 이유는 전혀 없다. 때로는 무시가 답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는 국제 그 표기상으로도 김치로 돼 있어요. 김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워 차이 김치죠. 아닙니다. 예. 네. 황구시보가 이건 알라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과구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